단계로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 실제로 침을 넣으시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평소에 잘 안 쓰는 혈자리인데 이 사람한테는 이 자리를 꼭 놓고 싶다 싶은 기분이 들 때가 또 있어요. 아마 집 놔보신 분들은 그거 느낄 겁니다. 우리 지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그럴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많이 놓으시니까. 네? 그런 거는 여러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혈자리를 잡으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혈자리를 기준으로 하시되 결국 손으로 잡아 보시면 이 자리가 그렇다 이게 좀 약간 느끼지. 그렇게 잡으시는 게 어떻게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혈자리는 변해요. 시험 치면 안 변하는데 시험에는 안 변해요. 그런데 침을 놔보면 변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동일인이라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조금씩 변하는데 심하면요 1cm는 좀 많고 5mm에서 한 1cm 사이까지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하면 그렇게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일자리를 꼭 이 어디 장소 이 위치만 정확히 지도상의 위치처럼 몇 도 몇 분 이렇게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운을 어느 정도 느끼게 정확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환자의 침을 놓는데 왜 제가 놓으면 안 고쳐지는데 선생님이 놓으면 고쳐집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꾸 해보시면 이제 느끼면 접신 단계에 들어서면 내가 이제 서서히 도사가 되어 가는구나 이래 스스로 만족하고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구라는 자리, 이 여구하고 중도라는 자리가 이건 어디에 특히 많이 쓰는 자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 사타구니 까지는 거 습진, 사타구니 습진에게는 특효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구와 중도 이 자리는 이건 침보다는 뜸이 잘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 뜸이 없으면 침이라도 넣는데 뜸을 떠갖고 여기에다가 이 미립대 닭살알 크기만한 걸로 뜸을 한 3장 정도만 떼주면은 잘 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 위에 있는 곡천이란 자리요. 곡천이란 자리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 하필 아까 요 관절 안쪽에 있는 하필이라 그랬죠. 하필은 장부의 병을 고치는 데 씁니다. 실제로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간에 병이 든 사람들한테는 이 곡천에는 하필을 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고, 그 다음에 요 한쪽 요쪽에 어디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 이쪽 근육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곡천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요. 자, 오리, 음염, 근맥 해놨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사타구니 사이에 있는 자리니까 여기는 침 놓을 일이 없습니다. 뭐 괜히 사람들 빨간 삐겨 놓고 침 놓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사타구니 사이에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다 저 불알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경문이 있고 기문이 있는데 경문은 어디냐면은 여기 우리 갈비뼈 제일 밑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문은 책마다 혈자리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문도 실제로 침을 잘 안 씁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 요 위에 저 8번 갈비뼈 밑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책에는 거의 이 가슴 박 요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책마다 위치가 달라요. 그래 이거는 주로 어디 쓰냐면 가슴이 거득하게 느껴지는 이걸 한자로 뭐라 하더라? 흉부가 팽만, 가슴이 팽만함을 느끼고 이럴 때 복부착만이라는 이럴 때 쓰는 혈자리인데 실제로 이거는 침보다는 침을 잘 안 씁니다. 이 기문이 자리 실제로 안 쓰고 그냥 마사지 해가지고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혈자리가 어떤 책은 요 밑에 있고 어떤 책은 요 있어. 옛날 중국 책에도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쯤에서 기문혈이 끝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놀자는 이게 전부니까 그것까지만 생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에 5개 있잖아요. 요 5개 혈자리만 확실히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지나가는 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간경락인데 96페이지 보시면요.
조크럼 경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근은 근육통, 신경통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있는 근육통, 신경통이 간이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자리가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고관절 통증. 여기 걷는데 요 아파. 어떤 데는 요가 아파. 이 고관절 통증. 서해부라고 그러죠. 넘침하게 지가 지나가는 자리를 서해부라 그러는데, 요게 이렇게 하시면 돼. 발을 요렇게 돌리면 경우가 있고, 요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돌리가 아프면 안쪽이 아픈 거고요. 요렇게 돌리가 아프면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바깥쪽은 썰개경락 지나갑니다. 안쪽에는 간경락이고. 그러니까 고관절 통증은 이것도 제가 이런 환자를 좀 많이 봤는데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경락, 썰개경락만 침을 놔주면 굳이 여기 안 놔도 됩니다. 발끝에 그냥 놓으면 돼요. 우리 흔히 현명 놓을 때 놓는 침이 있잖아요. 간경락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간경락이 너무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되게 아픈 사람은 그게 이제 전통침으로 긴 침으로 수액을 통과시키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시긴 하죠. 간경락 놓고 이렇게 하면 따까닥 꽂히는 수가 있어요. 거의 간경락 놓으면 이거 잘 고치셔요. 긴 침 안 쓰셔도 됩니다, 회장님. 정 안 되면 쓰시고. 근데 내가 해본 사람은 서해부 아픈 사람, 여기 고관절 아픈 사람들은 이 간경락 2개, 단경락 하나만 침놔도 거의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고쳐집니다. 가끔씩은 합니다. 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래 돌려서 아프면 안쪽이고요. 요래 돌려서 아프면 바깥쪽인데 바깥쪽이 아픈 사람은 썰개경락을 2개 놓고 간경락을 1개 놓고요. 안쪽이 아픈 사람은 간을 2개 놓고 썰개를 1개 놓는 거예요. 자, 경근은 신경통, 근육통이 나오는 자리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앞으로 돌려서 담경입니다. 자, 담경이 사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머리가 좀 아파요. 한쪽 경락에 혈자리가 44개가 나오니까 이 썰개경락이 아마 전체 경락 중에서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복잡한 것만 싹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 나면 나머지 공부하기는 좀 쉽습니다. 담경락은 양의 경락이기 때문에 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로 갑니다. 위에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로 갑니다. 담경락은 어디로 가냐? 담경락의 주인은 썰개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거는 자, 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려워도 조금 들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왼쪽 머리통 하나 보입니까? 그림에. 네. 이 머리통으로 이 실선이 막 그려져 있죠? 점선도 그려져 있고. 이 그려져 있는 이 실선을 여러분들이 다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몇 번 꺾이죠? 여기서 꺾이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좀 어려워도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목외자. 목외자라는 것은 눈 바깥쪽 꼬리를 말합니다. 눈꼬리 바깥쪽. 눈 안쪽 꼬리는 목외자라고 합니다. 눈 바깥쪽 꼬리에 있는 동자료라는 혈에서 시작해서 기시하여 이마 모서리 두유혈에 이른다. 자, 두유혈은 여기에요. 원래는 위경락에 속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 머리 난 끝자리가 두유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반치 위에가 두유혈인데 막 대충 요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유혈에 이른다. 자, 여기에 두유혈에서 한번 꺾여서 귀 뒤쪽으로 돌면서 내려간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요리 갔죠? 여기서 요렇게 귀 뒤쪽으로 갑니다.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갑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제 귀를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갑니다. 그러고는 이게 다시 앞으로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다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두유혈에서 한번 꺾여서 뒤쪽으로 돌면서 내려가고 귀 뒤쪽 아래에 흥균혈에서 두 번째 꺾여서 다시 귀를 돌아 올라오고 이 앞에 저 이마까지 올라옵니다. 눈썹 위에 있는 양백이라는 혈자리 올라와서 이 눈썹 위에 있는 양백이라는 혈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또 뒤로 갔다가 다시 세 번째 꺾여서 옆머리를 돌아서 귀 뒤쪽 아래 풍지를 거쳐. 요 뒤쪽에 그래 보면 쑥 들어가는 자리 있습니다. 요 땅도 뼈 바로 밑에, 요 돌기 바로 밑에 탁 눌러보면 푹 들어가는 자리. 풍지까지 갑니다. 갔다가 다시 또 이리 꺾여서 또 앞으로 와. 좀 복잡하죠? 풍지를 거쳐 뒷목을 순행하여 수소양경 앞을 지나는데 이거는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깨 이러고 대추에서 동맥과 교회하면서 좌우교차한다 이래놨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혈자리를 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옆머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그러면 다 하시려면 어려워서 하는데 예? 아 옆머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리 올라가서 여기서 옆머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뭐 했죠? 편두통 무슨 병이라 그랬죠? 썰개의 병입니다. 간의 병입니다. 여기가 아픈 사람들. 근데 이 귀 주위를 돌아가는 경락이 쓸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삼초경락도 귀 주위에 한번 돌아갑니다. 어디냐면은 요 귀 끝에 끝나는 이첨 있잖아요. 여기서 손 한마디 위로 탁 올라가면 각손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예풍혈까지 삼초경락이에요. 귀 바로 위에는.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은 편두통이 있으면 여기가 아픈 사람들은요 삼초경락을 해줘야 돼요. 삼초경락을 다스려주고 요거 말고 옆쪽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다음경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살 아프면서 여기까지 아프더라. 이건 위장경락이에요. 전두통은 위장경락이 안 좋은 경우에 나타나는 병이고 요 옆으로 척두통입니다. 편두통 하는 게 척두통. 이 척두통은 담경락의 문제예요. 그래서 간과 담을 고쳐줘야 돼요. 요 귀 주위는 삼초경락이니까 심포와 삼초를 건져줘야 돼요. 그렇게 진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맥으로 진단이 되면 맥으로 하시면 제일 좋고 일단 안 되면은 일단 경락으로 변정을 하시라 이렇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침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침을 선택하는데 아 편두통은 어디다 침 놓으세요? 인터넷 뒤져보면 쫙 나와. 편두통 침자리 쫙 나와. 그럼 전부 다야. 옆에 귀 옆에 다 찌르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 전부 다야. 삼초경도 놔주라고 돼 있고 두유부터 위경락도 놔주라고 돼 있고 이어도 놔주라고 돼 있어. 그래 침낭을 뺏어가면 누가 못 놔? 모내기 완전히 모내기지 그게. 예? 그 진단을 제대로 하시면 침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진단을 진단을 안 하고 무작정 어디 아프니까 어디 침 놔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귀는 이까지 이제 얼굴 옆쪽은 그래 돌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눈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옆볼때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가 가냐면 귀 뒤쪽 아래 풍지를 거쳐서 뒷목을 순행하며 어깨에 이르고 그러고 어깨로 갑니다. 어깨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어깨에 이르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목 뒤에 가장 큰 뼈 대추인데요. 이걸 왜 대추로 하냐면 한자로 써볼게요. 이렇게 적어요. 이 척추할 때 추자예요. 크다는 크자고 가장 큰 척추뼈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 뒤에 한번 잡아보세요. 톡 튀는 가장 큰 척추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척추뼈가 사실 만져보면 두 개거든. 응? 척추뼈는요, 경락을 공부를 하실 때 척추뼈를 잘 아셔야 되는데, 경추, 목경자입니다. 목뼈가 7개 있어요. 흉추, 가슴뼈입니다.
가슴뼈가 1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추, 허리뼈입니다. 허리뼈가 5개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척추동물이 똑같은데요. 단, 이 요추는 숫자가 다릅니다. 개는 6개입니다. 사람은 5개. 사람도 6개 있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던데 나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5개가 기본이에요. 근데 개는 6개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부 다 합치면 몇 개죠? 24개죠? 요 밑에 요 추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보다 천골이죠. 천추에 들어가죠. 이거는 엉덩이뼈에 들어갑니다. 요까지가 이 척추로 생각을 하시고 7번 경추 그러니까 번호를 붙입니다. 7번 경추. 이 경추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비뼈예요. 갈비뼈가 붙어 있는 뼈를 흉추, 가슴뼈라고 합니다. 가슴. 이거는 가슴뼈고요. 갈비뼈에 붙어 있는 것이 앞갈비, 뒷갈비인데 뒤에 있는 건 뭐죠? 등갈비. 등갈비가 이 흉추입니다. 등갈비에 붙어 있는 가 붙어 있는 자리가 흉추예요. 그래서 그거는 흉추 1번서부터 흉추 12번까지. 이거는 경추 1번서부터 경추 7번까지. 요추 1번서부터 요추 5번까지. 그래 얘기를 하는데 경추 7번 경추가 대추입니다. 제일 큰 척추라 했어요. 그런데 1번 흉추도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분이 좀 힘듭니다. 정확한 거는 엑스레이를 놓고 보면 제일 정확한데 그냥 봐갖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경추는 목뼈지요. 목은 옆으로 돌아갑니다. 흉추는 가슴뼈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뼈를 만져보고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뼈를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봐가지고 이 뼈가 움직이면 목뼈예요. 안 움직이면은 흉추에 들어가 가슴뼈에. 자 의사들도 그래 잡아요. 정형외과 의사들도. 근데 그래도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7번 경추가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번 흉추가 살짝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이 대추혈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그 장부 중에서 6장육부잖아요. 6개의 양의 장부. 6개의 양의 장부는 모든 경락이 이 대추혈을 거쳐갑니다. 그러면 대추혈을 거쳐가는 장부는 6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맥까지 하면은 7개의 경락이 이 대추혈을 거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대추혈은 혈자리의 대추는 뼈 대추하고 또 달라요. 혈자리의 대추는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척추뼈 밑에 쏙 들어간 자리입니다. 뼈와 뼈 사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뼈가 이렇게 생기죠. 요게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요게 손잡이. 우리 감자탕 먹을 때 잡고 쪽쪽 빨아먹는 손잡이. 요 사이를 혈자리라 합니다. 그래서는 여기에서 대추혈은 요게 7번 경추다 칩시다. 그러면 7번 경추 극돌기 하 이렇게 돼 있어요. 토키논 토키논 자리 바로 밑이에요. 요가 대추혈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모든 양의 장부의 경락이 여기를 다 거쳐 지나갑니다. 양의 경락이라는 게 뭐죠? 위로 열기로 올라가는 경락이죠. 그 경락에 이게 모든 경락이 지나가니까 이 자리에 사회를 한번 해주면 올라갔던 기운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게 해열혈입니다. 해열. 열을 내리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은 요 자리와 요 자리와 요 자리 세 자리를 갖다가 우리 사열 침 가지고 피 2방울씩만 내주면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체온이 1도 1, 2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감기가 그래서 열이 펄펄 나더라. 내주면요 피 1~2방울씩만 내주면은 해열제 안 먹여도 됩니다. 이 대추혈을 반드시 거쳐간다.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대추혈을 거쳐서 간다. 자, 그 다음에 대추혈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 경락이 목에서 내려와서 아까 요 풍시혈에서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목까지 갔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뭐냐면 몸속으로 들어가요. 몸속으로. 자, 몸속으로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양의 경락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바로 쇄골 뒤에 쑥 들어간 자리입니다. 여기에 위경락상의 결분이라는 혈자리인데 요 사이로 해갖고 몸속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의 경락은 반드시 머리를 거치고 가거든요. 머리 해서 요 대추혈을 거친 다음에 바로 일로 와서 여기서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당의 경락이니까 주인 찾아가야지. 썰개하고 간 찾아가야 되겠죠. 자, 7번 보면 다시 앞으로 나와 위경맥의 결분으로 들어간다. 이 결분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합니다. 다음 경락은 눈 바깥쪽 끝에서 시작해서 자, 눈 바깥쪽 끝자리니까 침을 놓는다면 주로 어디 아플 때 쓰겠어요? 눈 아플 때 쓰겠지. 그지? 근데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는요, 가능하면 침을 쓰지 마세요. 시퍼러집니다. 어디서 맞은 사람처럼 멍이 굉장히 잘 들어. 이 주위에 실핏줄이 굉장히 많아요. 3번 침 놓으면 2번은 멍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 침자리를 쓰지 말아요. 안침을 전문으로 하는, 눈에만 놓는 걸 전문으로 하는 침이 있거든요. 안침이라 그러는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혈자리를 쓰시면 해주고 욕 듣습니다. 병은 고치더라도 이 멍이 들어가지고 해주고 욕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복습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자, 요 끝으로 갔다가 옆볼때기를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그 다음에 대추혈을 거쳤다가 뒤로 와서 요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좀 쉽죠?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씩 쪼개서 이거는 외우셔야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놓으면요, 이게 헷갈려서 안 돼요. 자, 그걸 쪼개서 자, 딱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위경락의 결분으로 들어간다 해놨죠. 자, 잠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적어놓고요. 8번 해가 지맥은, 그렇죠? 지맥이라는 건 가지를 말합니다. 가지는 귀 뒤에서, 아까 귀 뒤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갔다 할 때 귀 뒤에서 분출해서 귀 속으로 들어갔다가 귀 앞으로 다시 나와서 동자루로 다시 갑니다. 눈 앞으로. 더 복잡하죠? 거기서 또 다른 지맥이 갈라졌어. 위경맥상에 대형혈 지나고 얼굴을 지나고 또 눈자 위에 또 이러니까 얼굴 쪽에서도 또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8번, 9번, 11번까지는 좀 무시하세요. 이거는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 속에 들어갔죠. 요게 결분해서 속으로 들어가서 흉중으로 들어간다. 12번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횡경막을 뚫고 내려가 간에 막하고 간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담에 속한다. 주인이 쓸개니까 담이니까. 자, 그 다음에 흉협 개협을 따라 흐르다 해놨는데 흉협 개협은 갈비뼈를 말합니다. 옆구리뼈하고 위경맥의 기초를 1% 따라서 이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 들어갈 때 요리 들어갔죠. 결분혈. 모든 양의 경락은 몸속으로 들어갈 때 결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다리에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 요것과 요거의 중간 지점 기충이라는 자리입니다. 요것을 밖으로 기어납니다. 자, 모든 양의 경락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리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요 기충열에서 나와요. 이쪽으로 나가고 이제 다시 다리로 내려가겠죠. 다리로 내려가는데 자, 주로 침을 놓는 자리는 손하고 발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리로 내려온 자리는 이제 우리가 혈자리를 침 놓을 자리를 공부를 좀 자세히 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방향도 잘 보셔야 되고
기충이 들어갑니다. 담에 속한다. 흉역 계획을 따라 흐르다가 위경맥의 기충을 지나 음모를 돌아. 자, 기충을 지나서 이 음모를 돌아가지고 고관절 이쪽 이쪽 고관절 환도 요가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환도입니다. 대전자라 해가지고 요 자리가 이거예요. 우리 다리 관절. 그래서 지금 있으면은 보이시죠? 요게 대전자예요. 요게 대전자예요. 이거 다리 관절입니다. 열이 나오는 거. 요 밑으로 열이 나와요. 여기 바깥쪽 고관절이죠. 요쪽은 안쪽 고관절이고 이쪽 바깥쪽 고관절이에요. 그리고 몸의 측면으로 내려와. 외측 중선을 따라 바깥쪽 다리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요 선이 있으면 요 한가운데 선을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서 쭉 내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넷째 발가락까지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넷째 발가락 끝 외측당 족구염으로 나온다. 다리로 내려가니까 별로 안 내렵죠. 이 쓸개 경락이 전체 12개 경락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경락이니까 수고했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느라고. 참 공부하면 참 지겨워요. 이거 할 때, 쓸개 경락 공부할 때, 저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와, 이거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싶어요. 몇 줄 하다가 때려치고 싶고 이래. 하도 복잡해서. 그래서 요거를 쪼개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우리 복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방향을. 눈에서 시작해서요. 요 옆구리로 갔다가 떠서 옆볼때기로 왔다리 해갖고 뒤로 갑니다. 그래서 목 뒤에 대추위를 거쳤다가 앞으로 넘어와서 요 결근열에서 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냐? 여기 기충으로 나와요. 기충으로 나와가지고 요 뒤쪽 나와서 요 뒤쪽 어디 관도열 요쪽으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요래가 밖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여기서는 똑바로 중간을 타고 똑바로 내려가서 넷째 발가락까지 간다. 그럼 좀 쉬워지죠? 자, 여기서 내려오실 때 똑바로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비골소두라고 딱 만져보면 다리에는 뼈가 2개 있습니다. 앞에 걸 경골이라고 뒤에 있는 작은 뼈를 요골이라 하는데 그것을 앞다리뼈, 뒷다리뼈라고도 합니다. 그냥 한국말로 고치라 해갖고 한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경골 비골로 공부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앞다리뼈, 뒷다리뼈 이러면 됩니다. 뒷다리뼈에 요 딱 만져보면 요게 뼈가 하나 톡 해놓은 데가 있어. 우리 뼈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디 쪽 부분은 뭉퉁하잖아. 이 뭉퉁한 부분이 하나 있어. 그 뭉퉁한 부분 밑에 보면 쏙 들어간 자리 있죠. 그게 양릉청인데 그 자리를 거쳐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 그 양릉청이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 혈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거쳐서 밑으로 쭉 내려간다. 자,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요. 아, 딱 어렵다. 담경은 할 때마다 좀 조금 머리가 아파요. 실제로 담경의 머리 쪽에 있는 혈자리 중에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보시면 너무 길어서 페이지도 2개로 나눠놨죠. 귀 바로 앞에 보면 바로 여기 자리인데요. 청해라는 자리 있겠죠. 청해 자리 보이죠? 이게 청해 한자를 가만 보면 청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해 혈자리 주로 어디 침석했어요? 귀 아플 때 쓰겠죠, 그죠? 귀 아플 때 쓰거나
안면 신경만 밑에 뒀습니다. 얼굴 신경 쪽에 이상이 오면 신경이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그럴 때도 씁니다. 근데 전동침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 내경침법에서는 이거 안 씁니다. 그렇지만 전동침에서 왜 쓰는지 이유는 알고 계셔야 돼. 혹시나 쓰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자리 위주로 침을 놓는 것이 아시엘이잖아요. 그죠? 한의사들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한의원을 개업하면 처음에 침 놓는 방법을 모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침을 놔요. 한의사들이 보면. 근데 청구 어떻게 찔러야 돼? 이걸 보이는 거. 청회도 마찬가지고 요 앞에 청궁도 마찬가지고 입을 안 벌리면 침이 잘 안 들어가요. 이래 해야 뼈 사이가 벌어져. 네, 또 마찬가지. 청요게는 청회고 귓볼 바로 앞이 청회고 요 바로 요 한가운데는 쏙 벌어지는데 이건 청궁이고 이런데 요 단경에 속하는 거는 청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자료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눈 끝나는 자리가 동자료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정회 위에 보면은 상관이라고 있죠. 객주인 해놓은데 이거는 혈자리 이름이 두 개입니다. 상관이라 해도 되고 객주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교과서에는 상관이라 되어 있는데 옛날 중국책에 보면 어떤 데는 객주인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 옆에 곡빈이나 현이나 이런 자리는 어디에 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옆머리, 두통, 척두통, 예? 이럴 때 쓰는 자리예요. 양백, 현리, 함염, 두이목 이거 다 옆머리 쪽이죠. 이거 전부 다 그다음 본신, 목창, 현로, 정령 이거 전부 다 척두통, 편두통에 그 자리에 놓는 그 자리에 그냥 놓는데 이거는 혈자리 외울 필요 없어요. 왜? 편두통 있는 사람 만져보고 어디가 아픈지 본인이 만져보면 나와요. 그럼 그 자리에 놓으면 돼. 그게 아시엘이에요. 그냥 아프면 놓으면 돼. 그런데 우리 내경진법은 왜 안 놓잖아. 어디에 놔요? 담경 2개 놓고 발에다 놓으면 되는 거지. 내경진법은. 근데 그 아시엘로 놓고 싶은 사람 이거 쓰시면 돼. 빨리 듣는 거는 요 술자리 물리고 아시열에 요 옆에 변두동 있는 자리에 뜸을 아주 그냥 작게 해가지고 뜸을 한 3방이나 5방 정도만 나도 치통을 잘 되고 침을 놓기가 머리에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미립대로 해가지고 한 3방이나 5방 정도 넣으면 잘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래 지금 신발도 벗고 이래 있으니까 이래 침을 놓고 하지만 밖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그러면 신발 벗으세요. 발에 놔주겠어요? 못 놓잖아. 그럼 이거 놔야지.